안녕하세요. 모카우이 아빠입니다. 저번에 커뮤니티를 통해 Q&A 질문들을 받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최대한 많은 대답을 해드리려고 노력은 했지만 아마도 빠뜨린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이 영상에 다 대답해드리지 못한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했으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답해 드리는 게 다 옳다, 내가 답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것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모카는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하고 데려온 첫째입니다. 제가 워낙 강아지들을 좋아해서 결혼 전부터 항상 키우고 싶어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시기와 환경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우유는 이것 또한 같은 이유인데요. 제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고 특히 개인적으로 좀 중대형견을 한번 키워보고 싶은 로망이 있어서 우유를 데리고 오게 되었어요. 모카와 우유를 한국에서 데려왔냐 캐나다에서 데려왔냐 여쭤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모카와 우유 모두 둘 다 캐나다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모카는 가정에서 분양하는 곳에서 데려왔고요. 우유는 캐나다에 있는 사무에드 공식 브리더에게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유의 분양처를 물어보시는 분들께 제가 더 디테일하고 정확한 정보를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모카와 우유가 처음 만났을 땐 서로 되게 재밌게 놀았어요. 특히 우유가 낯선 집에 왔는데 자기와 덩치가 비슷한 모카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했었고 그래서 서로 잘 어울렸는데 그러다가 이제 하루하루 우유 덩치가 커가고 이러니까 모카는 어느 순간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유는 항상 모카를 좋아하고 따랐는데 모카는 우유가 너무 커버리니까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모카 우유의 둘 사이는 서로 베스트 프렌드는 아니어도 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유가 모카를 굉장히 좋아해요. 우유는 여전히 이제 모카 오빠랑 놀아보려고 모카 등을 막 콕콕 찌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모카는 그럴 때마다 승질을 내죠. 모카도 표현은 많이 안 하지만 이제 아침에 밥을 먹을 때 우유가 멀리 있으면은 가까이 가서 왕왕 짖으면서 빨리 밥 먹자고 우유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 가끔 이렇게 잘 챙겨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카와 우유가 싸우냐고 여쭤본 분이 계셨는데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이제 우유가 모카한테 놀자고 가서 이제 콕콕 찌르고 그러면은 이제 모카가 조금 짜증이 나서 앙앙거리고 막 그럴 때는 있어도 서로 막 물고 뜯고 막 싸웠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카가 우유한테 막 화를 내도 우유가 댕청해서 그런지 그렇게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둘이 싸우는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는데 저희는 사실 유튜브를 시작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진짜 전혀. 제가 워낙 컴맹이기도 하고 심지어 저는 개인적으로 SNS 계정이 예전에 페이스북 한참 유행했을 때 잠시 했던 것 빼고는 다른 인스타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다른 플랫폼에는 계정조차도 없거든요. 그래서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우유를 데리고 산책을 나갈 때마다 진짜 지나가시는 분들이 우유 인스타 계정이 없냐, 있으면 내가 꼭 팔로우 하겠다, 아니면 유튜브는 없냐, 내가 꼭 구독하겠다 하셔서 처음에는 인스타를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제가 강아지 고양이 유튜브를 잘 보는데 우유도 한번 해볼까 해서 영상 편집하는 걸 조금씩 배웠어요. 진짜 가벼운 마음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답으로 많은 분들이 모카 분량을 좀 늘려달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저희 모카 우유 유튜브는 우유가 메인입니다. 그리고 모카는 조연 같은 느낌으로 컨셉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잡고 있었어요. 모카 성격상 약간 까칠한 면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누워있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리액션이 별로 없고 가족끼리 막 다 같이 밑에 층에서 놀고 있다가도 보면 모카 혼자 없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심조심
2층에 올라가서 모카 어딨나 보면은 침대 위에 진짜 베개를 베고 누워있더라고요. 아무튼 정리를 다시 해드리자면 모카 우유 유튜브는 우유가 메인이다. 그리고 모카 우유는 아주 맛깔나는 조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카 우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유와 모카는 성격이 정말 극과 극이에요. 모카는 견종 특성상이나 나이가 조금 있어서 그런지 조용한 것을 좋아하고요. 가만히 누워서 쉬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다가도 집 밖에 소리가 조금이라도 들리면 먼저 뛰어나가서 짖고 막 온갖 성질을 다 부려요. 아마 자기 쉬는데 방해했다고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에 반해 우유는 활발하게 노는 걸 좋아하고 엄청 친근한 그야말로 슈퍼 인싸입니다. 집에 아들 친구나 조카가 놀러오면 자기도 같이 놀겠다고 장난감을 입에 물고 막 뒤를 졸졸 따라다녀요. 또 워낙 순해서 제 아들도 우유를 엄청 좋아를 합니다. 아침에 막 일어나서 보면 서로 막 부둥켜 껴안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에 이어 연결되는 질문들이 모카 우유의 귀여운 비결, 차밍 포인트, 버릇, 잠버릇, 애교가 많은지 등등 물어봐 주셨는데 일단 우유는 모두에게 애교가 많고요. 모카는 진짜 딱 엄마 아빠에게만 애교를 부려요. 저희가 어디 앉아 있으면 어느 순간부터 엉덩이가 막 따뜻해지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은 모카가 엉덩이를 딱 맞대고 누워있어요. 그리고 또 모카는 엄마 팔베개하고 자고 안 껴서 자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런 거에 비해 우유는 안 껴있는 걸 정말 싫어해요. 자기 배 만져주는 건 좋아해도 조금만 안고 있으면 앞발로 얼굴을 막 밀어내고 막 다른 곳으로 도망가더라고요. 진짜 우유가 딱 안아주는 거는 저희 아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모카 우유의 차밍 포인트 같은 경우는 우유는 댕청하게 쳐다보는 게 너무 웃기면서 귀엽고요. 모카는 자면서 코를 고는데 저는 그렇게 귀엽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역대급 사고 친 에피소드. 우유를 처음 데리고 왔을 때 아기 때는 배변 훈련이 완벽하게 돼 있지 않으니까 집안 여기저기 막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막 똥을 쌀 때마다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 충격이었죠. 동네 수의사한테 가서 막 약도 처방 받아보고 똥에 막 매운 핫소스도 뿌려보고 뭐 별짓을 다 해봤는데도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찾아봤더니 강아지들이 아기 때 태어나면 어미견이 새끼 강아지들의 싼 배변들을 먹어 치워준대요. 그래서 그걸 본 강아지들이 보고 배워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자신의 배변 냄새가 집에 퍼지는 걸 싫어해서 강아지가 먹어 치우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유가 조금씩 커가면서 집안에서 배변 활동을 안 하고 밖에서만 싸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부터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유가 어렸을 때 잠을 자면서 오줌을 싸는 습관? 버릇 같은 게 있어서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샤워를 시키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모카는 예전에 한번 공원에 가서 뛰어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깍깍 소리를 지르면서 저한테 막 달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보니까 모카 코에 두꺼운 가시가 막 여러 개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모카 다친 게 걱정이 돼서 막 정신이 없었는데 나중에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모카가 그래도 나를 아빠로 생각해 주는구나, 내가 다치니까 아빠한테 달려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엽고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모카는 평소에 얌전한 성격이고 해서 사고를 치면서 다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우유가 여름에 많이 더워하냐, 털을 밀어버려도 더워하냐 등등 물어봐 주셨는데 여름엔 확실히 우유가 많이 더워합니다. 그래서 집에 에어컨을 항상 틀어놓고 있고 산책도 여름에는 진짜 해질 무렵쯤에만 다니고 있어요. 여름 대낮에 잘못 산책을 나가면 아스팔트가 너무 뜨거워서 강아지들 발에 화상을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리 더워도 짧게라도 산책은 항상 다니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도그파크를 가게 되면 물을 자주 많이 마시게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모예드나 포메라니안 등 이중모 아이들 털을 빡빡 미는 게 모근을 손상시킨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털이 다시 자라도 뒤죽박죽으로 자라거나 아니면 부분 탈모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강아지들이 털이 있으면 오히려 햇빛 차단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의 털을 빡빡 민 적도 없고 앞으로 밀 계획도 없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애견 문화 차이, 반려동물에 대한 시선, 캐나다는 강아지가 살기 좋은 곳인가 등등 많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소형견보다 중대형견을 더 많이 키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산책 갈 때나 애견샵을 가도 중대형견 아이들이 다니는 걸 많이 볼 수 있고 해서 중대형견과 소형견 비율을 따지자면 같으면 같았지 더 작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길에서 큰 강아지들을 봐도 사람들이 경계를 한다든지 거부감이 있다든지 하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강아지를 무서워하시거나 좀 꺼려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계시겠죠. 근데 이제 그럴 때 보호자분들의 배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산책을 가다가 맞은편에서 누가 걸어온다 하면 옆으로 살짝 비킨다든지 해서 먼저 지나가실 수 있게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들이 앉아 기다려 라는 훈련은 진짜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모카나 우유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시는 분들은 거의 못 뵌 것 같아요. 저희 다른 영상에 보면 모카 우유를 보시고 귀엽다고 만져보시거나 인사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애를 먼저 불쑥 만지시는 게 아니라 강아지를 한번 만져봐도 되나요? 라고 먼저 물어보세요. 그때 우유 같은 경우는 워낙 프렌들리 하니까 친근하니까 만져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모카 같은 경우에는 애가 예민해서 제가 죄송하지만 안 된다고 정중히 거절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무작정 만지려고 할 때가 가끔 있는데, 그럴 때면 옆에 있는 부모가 먼저 물어봐야지 라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져봐도 된다고 했을 때도 강아지를 바로 만지시는 게 아니라 손등을 먼저 내밀어서 강아지가 냄새를 맡고 강아지가 인사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만져보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문화인 것 같아요. 강아지가 사람에게 지켜야 할 예의나 에티켓이 있듯이 저는 사람도 강아지들에게 지켜야 할 예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입마개에 대한 질문도 하신 분이 계셨는데, 여기는 중대형견이기 때문에 입마개를 필수로 해야 한다 이런 건 전혀 없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내 강아지가 입질이 좀 있다거나 다른 강아지나 사람을 물었던 적이 있다면 보호자분들이 스스로 강아지에게 입마개를 채우시더라고요. 캐나다에서 모카 우유를 키우는 게 좋은 점은 이제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도그파크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곳들은 다 무료이고 입장하기 전에 안내문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그것만 잘 지켜주면 별 문제 없이 아이들이 친구도 만나고 재밌게 놀다 오실 수 있어요. 그 외에도 도그파크는 아니더라도 일반 파크도 곳곳마다 많아서 강아지들이 자연을 느낄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별로다 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기는 한국만큼 아기자기한 강아지 용품들은 사실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비쌉니다. 저번에 많은 분들이 우유 대리석 침대 하나 사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누구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강아지 카페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저희도 모카 우유랑 강아지 카페에 가서 친구들도 만나게 해주고 싶은데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털 관리는 정말 특별히 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자주 빗질해 주는 게 다인 것 같아요. 사료를 좋은 걸 먹이는 게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눈물 자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냥 눈곱을 떼어주는 정도로만 관리해주고 있어요. 사무애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현실적인 고충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는데, 우선 사무애들을 키워보니까 진짜 너무 사랑스럽고 애교도 많고 댕청미도 넘치고 너무 귀엽고 한데, 처음에 데리고 와서 첫 털갈이를 하는데 와, 털이 진짜 정말 많이 빠져서 조금 진짜 좀 많이 당황했어요. 특히 샤워를 시킨 후에는 며칠 동안 집에 털뭉치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청소기를 아무리 돌리고 돌려도 막 또 털이 한 뭉탱이씩 막 빠져 있어요.
처음에 모카 데려왔을 때도 털이 많이 빠진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모카 털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제가 적응을 해서 그런지 털 때문에 크게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려견으로 사무예드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데려오실 때 털 빠짐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진짜 생각보다 엄청 더 많이 빠져요. 그래서 이 점 꼭 명시하시고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데려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무예드는 선천적으로 고관절이 약해서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양제 글루코사민도 먹이고 있고 계단은 웬만하면 오르락 내리락 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특히 내려가는 게 관절에 더 안 좋다고 그래서 조심시키고 있습니다. 모카도 소형견 특성상 쓸개골이 약해서 마찬가지로 관리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무예드 종 자체가 워낙 에너지가 많은 종이라서 사무예드의 에너지 이제 분출시키는 거는 꼭 해주셔야 합니다. 산책을 자주 나가셔야 합니다. 저희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캐나다는 강아지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와 살 수 없는 아파트가 따로 있어서 강아지가 불편하신 분들은 강아지가 살 수 없는 아파트에 사시면 되고 강아지가 상관없다거나 강아지를 실제 키우시는 보호자분들은 강아지가 살 수 있도록 허락된 아파트에서 살면 되는 구조입니다.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 층만 하더라도 중형견이 우유를 포함해 한 5마리 정도가 살고 있어서 강아지를 키운다고 해서 눈치를 보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서로 강아지를 키웠기 때문에 조금씩 짖더라도 서로 이해해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사무예드 같은 중형견이나 또는 대형견들을 아파트에서 키우실 때는 조금은 힘드실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 짖지 않는 성격이라 하더라도 한번 짖기 시작하면 울림통이 워낙에 커서 굉장히 시끄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사무예드를 키울 수는 있겠지만 아마 많은 눈치를 보시면서 키우시게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은 있습니다. 강아지를 처음 키우시는 분이라면 초반에 드는 비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강아지 캔넬이라든지 가슴줄, 리쉬 등등 구비를 해 놓아야 할 게 많거든요. 또 처음에 아이를 데려오게 되면 예방접종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 미리 생각해 두셔야 할 거예요. 저희가 매달 모카 우유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드리자면 한 달 사료값은 대략 10만원 정도 들고 있고요. 간식값이 한 7, 8만원, 치약 칫솔이 한 15,000원, 그리고 영양제가 한 8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 외에 장난감, 옷, 샴푸, 컨디셔너 이런 것들은 매달 들지는 않고 한 2, 3개월마다 한 번씩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들어가는 병원 비용은 빼고 한 달에 최소 한 30만원에서 35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품을 고르는 기준은 간식 같은 경우에는 메이드 인 캐나다를 사고 있고요. 브랜드 평이라든지 주 성분을 확인한 후에 꼭 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식을 먹었을 때 애들 배변 상태가 좋지 않으면은 그 간식은 먹이지 않고 있어요.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튼튼한 걸로 사고 있고요. 영양제는 병원에서 추천해준 제품을 사고 있습니다. 모카 우유는 잘 짖는가, 짖지 않는 교육은 어떻게 시키셨나요? 모카는 엄청 짖습니다. 문 앞에 띵동 소리만 나면은 엄청나게 짖어서 달려가고, 우유는 그에 반해 많이 짖지 않아요. 짖는 교육은 제가 봤을 때 모카를 봤을 때 저희는 실패한 것 같고, 저희도 어떻게 짖지 않는 교육을 시키는지 모릅니다. 모카 우유가 좋아하는 쉬는 곳은, 모카는 저희가 자는 침대에 올라가서 베개 베고 눕는 걸 좋아하고요. 우유는 캔넬이라 그러죠. 크레이트에서 자는 거를 좋아합니다. 모카 우유는 안 무나요? 네, 안 뭅니다. 모카는 단 한 번도 문 적이 없어요. 아무리 막 간식 먹을 때 뺏는 척을 해서 막 모카가 화를 내더라도 결국은 물지 않더라고요. 모카 우유가 제일 좋아하는 패밀리 멤버는, 모카는 일단 엄마를 제일 좋아하고요. 우유는 엄마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모카 우유 둘 다 아침, 점심, 저녁 때 이제 배변 활동을 하러 나갈 때는 저만 찾습니다.
저를 이용하는 거겠죠. 아이들 중성화 했나요? 네, 둘 다 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 뭘 더 잘 알아듣나요? 한국어, 영어 둘 다 기본적인 단어들만 할 줄 알아요. 많이는 못하고. 그래서 앉아, 일어나, 누워 이런 거밖에 못하는데 모카는 일단 한국어를 더 잘 알아듣는 것 같고 영어는 우유가 더 잘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모카 우유가 작은 새를 보면 반응하나요? 네, 모카와 우유 둘 다 작은 새라든지 다람쥐만 보면 막 흥분을 해서 막 쫓아가려고 하더라고요. 실외 배변 습관과 교육법. 모카 우유는 100% 야외에서 배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교육법은 뭐 따로 없고 애를 키우실 때 이때쯤이면 배변을 하겠다라는 감이 오실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면서 배변 활동을 시켜주다 보면은 어느새 집 안에서는 배변 활동을 안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데리고 장거리 여행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비행기는 타본 적 있나요? 둘 다 비행기는 타본 적이 없고요. 모카 같은 경우에는 우유 데려오기 전에 뉴욕을 한 10시간, 12시간 정도 운전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우유는 지난 여름에 캠핑을 가느라고 한 5-6시간 차로 운전을 왔다 갔다 해본 적이 있어요. 스트레이트로 간 게 아니라 중간에 잠깐씩 쉬면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모카 우유 미용 많이 하나요? 따로 많이 하지는 않고요. 이제 간단하게 발이라든지 발톱 이 정도로만 미용 관리를 하고 있어요. 훈련 방법 어디서 배우나? 유튜브에서 배웁니다. 목욕 주기와 털 말리기가 힘든가요? 목욕 주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요. 요즘 모카는 엉덩이의 탈모 증상 때문에 조금 더 자주 하고 있어요. 털 말리기는 모카는 수건으로만 탁탁탁 해줘도 어느 정도 마르는데 우유는 드라이를 몇 시간 동안 해줘야지 이제 바싹하게 말리더라고요. 양치하는 꿀팁. 모카는 처음 데려왔을 때 억지로 칫솔에 묻혀서 이제 양치질을 시켰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카는 양치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우유는 처음 데리고 왔을 때 칫솔에 하지 않고 처음에 그냥 치약만 그냥 맛보라고 이렇게 간식처럼 줬어요. 그걸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우유가 자연스럽게 치약을 좋아하게 됐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칫솔에다가 치약을 묻혀서 이렇게 양치하는 법을 배웠죠. 모카는 어떤 종인가요? 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포메가 많이 섞인 것 같은데 중간에 스피츠라든지 포메라니안보다 조금 다른 큰 종의 강아지가 섞인 것 같아요. 사진 잘 찍는 방법이 있을까요? 팁이 있을까요? 조금의 팁이 있다면 간식으로 이제 카메라를 보게끔 유도를 하긴 합니다. 서열 관리, 저희는 서열 같은 건 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모카 우유가 위로해준다고 느낄 때 있나요? 가끔 슬프거나 힘들 때 제 옆에 딱 자리해서 앉아서 가만히 있어줍니다. 우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천진난만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슬퍼하고 막 이러면은 그냥 장난감을 와서 갖다 줍니다. 자기만의 이제 위로법이겠죠. 산책은 얼마나 자주 나가십니까? 애들 자체가 밖에서 배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3번은 기본적으로 나가줘야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산책을 따로 1번이나 2번 나가고 있습니다. 이름, 이유와 계기, 그리고 지은 사람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는데 모카는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입에서 진짜 입냄새가 모카 냄새였어요. 그래서 이름을 모카라고 지었고 우유는 그냥 하얘서 우유라고 지었습니다. 지은 사람은 모카 이름은 제 아내가 지었고 우유는 제가 지었습니다. 아이들의 몸무게와 나이는 우유는 현재 18kg 정도 나가고 있고요. 모카는 7kg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나이는 모카가 얼마 전에 만으로 7살이 되었고요. 우유는 막 2살이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유가 아직도 애기라고 생각하시는데 성격 자체는 애기인데 몸은 다 큰 것 같아요. 더 이상 자라지가 않더라고요. 모카 아빠, 우유 아빠 어느 호칭이 더 좋은가요? 둘
둘 다 좋습니다. 모카나 우유 둘 다 제가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어떤 걸로 불리우든 다 좋은데 요즘 많은 분들이 이 호칭에 대해서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Q&A 영상이 업로드 된 뒤 며칠 안으로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 함께 저희 호칭과 더불어서 이제 구독자분들의 애칭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한번 같이 정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Q&A 문답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소 모카우유에 대한 궁금점이 많이 해결되셨다면 좋겠네요. 저의 이 졸린 목소리가 25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모카와 우유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